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레미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레미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던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푸른 하늘을 알고 싶어하며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근처 숲속을 산책하던 레미는 이상하게 반짝이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마치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레미는 책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책 속에는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법 같은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용과의 전투를 펼치는 용감한 기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는 용감하게 칼을 휘두르며 바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레미는 기사의 용기와 지혜에 감명을 받았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아름다운 마법 숲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숲속에는 말을 하는 동물들이 가득했고 어떤 동물은 심지어 사라지는 마법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레미는 숲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신나는 모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레미는 자신도 이곳의 일원이 되어 모험에 동참하고 싶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자 레미는 자신이 직접 그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속의 세계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사가 되어 용과의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고 마법의 숲에서 동물들과 함께 황홀한 여름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모험은 실제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레미는 책 속의 수많은 모험을 통해 용기와 친구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책을 덮을 때쯤 그는 자신이 있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책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책이 전혀 빛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경험했던 모험들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책을 다시 발견한 장소에 놓아두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레미는 조용히 다시 모험을 시작할 날을 꿈꾸었습니다. 책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더 다른 누군가가 그 책을 통해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레미의 신비로운 모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말로써 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고 불리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모험과 신비로 가득한 세계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보통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푸른 숲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특별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서점에서 우연히 고서 한 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책은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루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책의 제목은 시간의 마법사였으며 그 저자는 마을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위대한 마법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루이는 집으로 돌아와 그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책 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마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고 이내 그는 시간의 문이라는 챕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숲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마법의 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루이는 그 길로 바로 책에 묘사된 숲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비밀의 장소처럼 보였고 밝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 숲에서 루이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과연 책에 적힌 대로웅장한 시간이 멈춘 듯한 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에 한 발 걸음을 내디딘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 다양한 시대를 넘나드는 마법의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중세 프랑스로 날아가 기사들과 함께 용기를 배우고 혁명의 시기로 이동해 이상과 자유의 가치를 체험했으며 미래에 파리에 도착하여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각 시기를 여행하며 루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다양한 모험을 겪으며 점차 성장해갔습니다. 그중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마리는 혁명 시기에서 만났는데 그녀는 혁신적인 생각과 활발한 성격으로 루이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간 여행은 루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던 하루하루의 가치와 그 속에서 찾아야 할 작은 행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충고는 늘 가까운 곳에 있으며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여행의 끝에서 루이는 다시 자신의 시대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같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많은 경험과 배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가 겪었던 모든 시기는 그를 보다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루이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가족에게 들려주었고 그들의 눈에서도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의 마법사라는 책은 다시 서점에 반납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 책은 좀처럼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잊지 못할 모험을 마친 루이는 이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마법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며 동화 같은 그의 여행은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르부아즈라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어요. 이 숲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된 푸른 나무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이 나무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앞에서 소원을 빌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고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존중하여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숲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마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용감한 어린 소녀 루네트는 늘 아르부아즈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이 푸른 나무의 전설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어느 날 루네트는 맑은 봄날을 맞아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마을의 노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대로 숲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어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주변은 더욱 어두워지고 다양한 동물들의 소리가 그녀를 애워쌌죠. 하지만 루네트는 두려움을 떨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수시간 후 마침내 그녀는 전설로만 듣던 푸른 나무 앞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나무는 눈부시게 푸른 잎사귀들로 덮여 있었고 주변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답니다. 루네트는 나무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에 소원을 빌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그녀의 소원이 끝나자 푸른 나무는 부드럽게 흔들리며 마치 응답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푸른 나무의 맨 위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나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다른 일을 위해 소원을 빈다면 나 또한 그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날 이후로 루네트의 마을에는 뿌리 깊은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았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푸른 나무를 찾으러 아르부아즈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든 이는 그것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자라는 것을 믿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네트는 성장해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전설을 전해주었고 그들 역시 다음 세대로 전해주었어요. 푸른 나무의 이야기는 이렇게 프랑스 곳곳으로 퍼져나가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법의 능력을 가진 재봉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옷은 입은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의 시장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날이었습니다. 장에게는 늘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왕에게 헌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옷을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옷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장은 꿈에서 황금색 실타래를 발견했습니다. 이 실타래는 세상의 어떤 옷보다도 찬란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장은 그 실타래를 찾아 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준비를 마치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급류를 건너야 했고 숲속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장은 여러 날을 걸어가다가 드디어 깊은 숲속에서 마법의 연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못에는 황금 실타래가 물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못을 지키고 있는 거대한 수호자 용이 그에게 다가와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 실타래는 쉽게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용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데 너는 그 둘을 증명할 수 있는가? 장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밝히는 옷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은 장의 말을 듣고 시험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지혜였는데 마법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장은 수수께끼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용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용기였습니다. 용은 장에게 자신의 불의 숨결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눈앞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장은 주저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몸은 전혀 타지 않았고 오히려 불길 속에서 더 빛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은 그의 용기와 지혜를 인정하며 연못 속 황금 실타래를 건네주었습니다. 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황금 실타래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왕에게 헌납하였고 왕은 그에게 왕실 재봉사의 칭호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장은 마을과 왕국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장은 그의 소망을 이루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장의 옷을 입고 그가 전해준 특별한 능력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